아이씨. 22년 8월 31일? 30일? 며칠이야? 잠깐만. 며칠이지? 30일이. 현재 시각은 9시. 이게, 내가 적응이 조금 아직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떡하지? 근데 잘 보시면, 이 눈이 좀 똘망똘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전보다? 그전에 왜, 이게 막, 희꺼라기가지고 막 이상하게 희번적하고 했다며, 그전에는. 무섭다고. 응? 센터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강남에 유명한 동물병원 원장님한테 가서 쌍꺼풀 좀 하고, 코도 세우고, 그러고 왔습니다. 똘망똘망하죠? 응? 똘망똘망.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강남이 최고네. 거기, 돼지가 코를 세우러 왔더라고. 걔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 세운다고 막. 헛소리 집어치우고. 죄송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명, 요거 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아니, 25이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지. 제가, 경력이, 식물 경험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인애가 2009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다육식물 전문점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카페는 현재 다음에 있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잡았죠, 카페는. 다육이 시장은 다음 카페에서 시작했다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인물들이 다음 카페에 많아. 지금 회원수는 카페는 5,200명, 200 몇 명인가? 그 정도 되고요. 개인 카페에서 활발하게 막 사고 팔고 안 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조회수도 많고.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장이, 아시는 분들은 뭐 되게 잘 아시는데, 되게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하우스가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하우스가 좀 이상해. 크기도 작죠. 작은데, 이쪽은, 여기가 이제 사연이 많은데, 길이 확장이 되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제 땅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하우스를 지은 게, 나라 땅을 침범을 한 거죠. 도로 확장하면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뜯기고, 그 다음에 좀 할만하니까, 그전에는, 지금 이 자리까지 하우스 절반을, 날린다고 했었어요. 길을 확장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또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또 이제 도로만 또 뜯기고,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매장에 딱 오시면은 삼각형이래요.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난방이, 거의 불가능해요. 난방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꽃벽이라. 삼각형이라 이불 할 수가 없어요. 덮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정동하고 저기 길 건너 재배동, 거기도 토마토 하우스 개조한 거거든요. 낮은 뼈대, 옛날 그 시골 하우스 거기 개조만 한 거라 시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관리 좀 하시면, 그렇게 시설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뭐 식물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또 저쪽도 그 지하수가, 또 이제 말썽을 부려가지고 물이 안 나와. 땅 팔 데가 없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죠. 이제 하우스가 좁으니까. 뭐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 저도 이제 사연이 좀 많은 곳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좀 하고 있고, 2009년도에 다육이는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일반 꽃일을 배웠었어요. 큰 하우스 연동에 관엽도 팔고 야생화도 팔고 분재도 팔고, 다육이 이제 국민 다육이 저렴한 거, 그런 데서 제가 일을 배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반 꽃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저한테 이제 일을 가르쳐 준 사장님께서 이끈 차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의리를 좀 지키고자, 사장님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육이를 시작을 한 건데, 그때가 이제 2009년도 수입하는 다육이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초창기였어요. 우리나라 국내 초창기.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을 일반적으로 보는 매니아부터 저는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식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자, 지난 시간은 상품명,
X, 상분 X, 작용기작 동그라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잡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저도 아는 체만 할 뿐이에요. 상세하게 절대 몰라.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달라.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 모르는 사람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광범위하게. 제가 이제 얻어 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얻어 걸릴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타켓을, 그 타점을 좀 넓게 잡고자, 예를 들어서 하나로 콕 집어서 무슨 병이에요 그런 것보다 포괄적으로 얻어 걸리게 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어떤 것을 과연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게 방향이 한번 잘못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책들 펴시고, 책은 어디 있는 책이냐면 카페 보시면은 그 병증 검사 결과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샘플을 가서 전문적인 연구소에서 병해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의뢰를 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몇 개의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서 보여드려요. 요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자. 이제 그런 취지.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뭐 이렇게 친환경 자재, 뭐 칼슘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일반 농약. 그리고 제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친환경, 친환경 논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친환경 자재를 권해드리는 게, 이 뒤에 부분도 나오지만, 찜찜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농약을 치세요. 베란다에 애도 있는데, 고양이도 있는데, 강아지도 있는데, 뭘 치세요. 그 말씀 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 손님들도 들어오면서, 아이들도 오면서 약간의 그런 찜찜함.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을 같이 도입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안 되면은 일반 화학적 방제, 농약을 사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복장 착용,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성들이 있어.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품명 X라고 그랬고, 성분이 X라고 작용기작이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상품명이 다르다고 다른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성분이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로 사용하는 메머드라고 쳐. 이거는 지금 살균에 해당하지만, 메머드라고 치면은, 어떤 거는 맘모스, 어떤 거는 호랑이, 어떤 건 메머드, 어떤 건 고양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분은 똑같은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고 어떤 약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다른, 내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성이라든가 효과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보통 교호, 살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번갈아 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상품명 이제 상품명이 다르다고 다른 약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앞으로 성분이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게 작용기작이라는 글인데, 카페 다시 딱 보면 이후 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친환경 자재에서는 심할 때 닷삭, 노폐염 닷삭. 이것도 친환경 자재에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거예요. 일반 농약 살포 시 곰팡이성 계열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5일 간격 2, 3회 살포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플로디옥소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외우실 필요도 없고, 나 복잡해 죽겠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고, 농약방 가셔서 작용기작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주세요. 여기까지만 안 하시고 뒤편만 보시면 돼요. 뒤편은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 그겁니다. 플루디옥소닐의 마투야, 마투. 그 다음에 디티아논, 피라클로스트로빈. 이거는 이제 합제인데 그냥 넘겨서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나, 아는 체 하는 거지 깊숙이 못합니다. 깊숙이 알게 될 필요까지도 없고,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완전히 전공의 분야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얻어 걸리게 하는 겉핥기까지만 딱 알아요. 거기까지만 알면 식물 재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마투, 카, 다3 이게 작용기작의 기호라고 생각해요. 기호. 세균제를
농약을 딱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써 있어. 살충제는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 1A, 4A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용 기작에 대한 기호예요. 약속이 약속. 기호. 가에 대한 작용 기작은 뭐, 나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플로디옥소닐 마투 이거는 뭐 작용 기작에서 뭐 삼투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디티아논 피라클로스트로빈 요거는 디티아논 카랑 피라클로스트로빈 다 쓰리 얘랑 합재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거. 섞어 놓은 건데, 디티아논은 약간 예방적인 개념, 여기 피라클로스트로빈은 다 그룹은 치료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방과 치료가 이렇게 좀 섞였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마토는 플로디옥소닐은 잿빛 곰팡이의 타겟을 딱 둔 거고요. 디티아논 피라클로스트로빈 요 카 플러스 다3의 그 합재는 조금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잿빛 곰팡이라고 내가 판단이 확실을 하면은 이 전용 약제 요거를 해당하는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거고, 근데 나는 이게 잿빛 곰팡이 같기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종합 살균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만약에 미스가 나더라도 두 번째에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카 플러스 다3 카다사를 해. 카다사 이게 약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카, 다, 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카는 약간 예방적인 목적이고 다는 약간 치료. 이거는 좀 마무리 단계라고 해야 되나, 사도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왜 이런 순서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발생 전에 예방하기 전에 보통 카그룹을 선택한다든가, 병이 뭐 확산이 되고 쫙 이제 직접 병이 그 발생한다, 그다음 다그룹을 뭐 살포를 한다든가, 그런 약간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뭐 예를 들어 예방적인 카그룹의 뭐를 그런 거보다 이 작용 기작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작용 기작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자, 개미가 있어요. 그전에도 아마 저기 말씀을 중간에 드린 것 같은데, 개미가 많아. 개미가 됐다 많아 갖고 그걸 없애려고 그래. 죽여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창을 갖고 왔어. 뾰족한 창으로 개미를 찍는 거지. 이렇게 타타타타타 찍었어. 찍으니까 개미가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근데 개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계속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떤 놈이 피하는 거야. 으르 막 피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에이씨 창으로 찍어 죽이니까 피하는구나. 그래서 몽둥이를 갖고 왔어. 몽둥이를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살아남은 개미들이 나 창에서 열심히 피하는 거 훈련을 했으니까 몽둥이 다 필요 없어. 몽둥이도 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마리가 50마리가 됐다가 50마리에서 0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히려 새끼를 낳고 60, 70, 80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상품명에 다른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작용 기작이 찍는 거는,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작용 기작 원리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마투, 카, 다3 각자의 하는 역할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마그룹, 카그룹, 다그룹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원리냐면, 만일에 창이 카였어. 창이 카그룹이었으면 몽둥이도 카그룹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몽둥이도 안 되네. 가서 뜨거운 물로 확 견져버린 거죠. 그게 다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나 창으로 찍는 것도 피했어. 몽둥이도 피했어. 갑자기 너 하나 다른 거 뭐 큰 거 돌로 찍어봐, 내가 다 피할 거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냈다 뜨거운 물로 확 견져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적응을 못하지. 그죠? 그래서 작용 기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내성이 좀 심해. 그래서 2번인가 3번 이상은 쓰면은 또 다른 걸로 바꿔주네 뭐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거는 농약상가 가서 저처럼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정 모르시면은 제가 요렇게 그룹이 요렇게 있으면 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매니아도 아니요, 농장 사장님도 아니요, 각 지역의 농약상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각 지역의 현실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고, 저처럼, 저처럼 선무장이 아닙니다. 선무장 사람 잡아요. 아무튼, 요렇게 원리만 이해하시고, 대략적인 이해하시고, 딱 가셔서, 제가 살균제 다육이를 키우는데 어떤 증상이 있는데, 약을 주세요. 그러는 것보다, 사장님, 작용기작이 다른 거, 이런 증세가 있는데, 2가지 이상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왼발 하신 분들은, 이게 딱, 어라? 얘가 조금, 이게 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아서 골라서 주실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째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핵심보다는, 농약에 대해서, 이것까지 알려주는 데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전에도 제가 예전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은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내가 쓰는 그 농약이 화학적, 이게 농약이라는 작물보호제. 작물보호제 맞지? 작물관리보호제인가? 아무튼 작물보호제. 뭐, 관행방제라고도 하고요. 화학적 방제라고도 해요. 요즘에는 PLS 제도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못 쳐요. 그런데 다육식물이나 일반 화훼에서는 그 농약이 관리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PLS 좀 벗어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농약을 함부로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즘에 어제도 그랬는데, 농약 뭐를 쳤대. 딱지가 안 죽는데. 이게. 뭐를 해도 뭐 하루 종일 담궈도 안 된대. 그 전에 유튜브에서도 뭐더라? 메모든가 뭔가를 아무튼 몇 시간을 담궜는데도 안 된대. 그거는 이제 내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게 또 있냐면, PLS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잔류 농약 기준이에요. 아니다, 잔류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공부한 지 좀 돼가지고. 아무튼 농약이 우리가 약을 쳤을 때 그 잔류하는 성분이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분해가 빨리 되고 인체가 예를 들어서 약을 살포한 지 며칠 만에 그 기준 ppm이 있어요. 그 단위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사과, 뭐 배, 배추 그거를 PLS에 적용이 등록이 된 농약 아니면 사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일 수도 있어. 벌레나 균이 잘 안 죽어요. 아까 그 잔류 농약 성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짧아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체 그 농약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비용하고 수많은 시간을 그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화학적 방제 기준은. 그런데 이 잔류 성분에 따라서 되게 상당히 좌우가 돼요. 출하 자체가. 이거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면 출하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분이 요즘에는 잔류 기준이 좀 약해. 그래서 약이 효과가 옛날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체감하게. 물론 내성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약이라고 하는 작물보호제, 화학적 방제, 얘가 이 성분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게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사과야, 사과. 사과에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를 먹는 사람이, 우리가 농약을 많이 먹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LS 제도가 강화되면서 함부로 농약을 못 치고 잔류되는 그 양이 적다고, 기준치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 살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요. 농업안전보건센터라고 있어. 농업안전보건센터.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까? 여기 보면은 농약 상품명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메모드를 뭐 이렇게 친다, 또는 뭐 베노밀을 뭐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자, 농약 상품명에 예를 들어서 자 땡땡땡인데,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발암성 있음, 변이원성 있음, 생식독성 있음, 급성 독성은 정보 없음, 환경호르몬 정보 없음, 뭐 이렇게 있는데, 정보 없는 게 없다는 건지 그 성분이 없다는 건지 알려지지가 않은 건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에는 다 있음으로 나와. 땡땡땡 살균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약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걸 내가 권해드려야 되나? 어릴 때는 좀, 저도 솔직히 좀 등한시했으니까, 예전에 항상 그 약 공부하면서 저기 할 때, 마스크 쓰지도 않아서 솔직하게. 그냥 막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그래도 밀폐된 하우스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 사이트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아요. 아마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 말하는 영상일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요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가 카페에서도 글 쓸 때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웬만하면 키핑장에서도 옆에 사람도 있을 때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뭐 잘 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기는 물론 알아서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너무 좀 막해. 그게 이게 좀 그러면서 저기 몸에 좋은 거, 아까도 제가 매니아분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나 키핑장이나 하우스에서 내 하우스 막 하고 몸에 좋은 거 차로 타고 멀리 가서 드시러 다녀. 정작 내가 제일 많이 안 좋은 거는 다 먹고서.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시고 웬만하면 긴팔 입고, 그 다음에 긴 바지 입고, 원래 거기다가 뭐 두건 우이, 거까지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 저도 그렇게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항상 저도 마스크 KF94 그걸로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하고 긴팔 입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아까 제가 마투 카다 그거 한 게, 왜 그 약을 왜 골랐냐면은, 작용기작의 원리도 있지만 걔가 여기서 검색을 하잖아요. 독성이 없음이 많아. 그게 정보가 없다는 개념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제가 여기 문의해 본 적도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권해드릴 때 덜 찜찜해. 이해되시죠? 원재료명이나 상품명으로 딱 클릭만 하면 쭉 떠요. 그런 식으로 떠. 그래서 지금 뭐 권장을 해드릴 때, 이렇게 할 때 살균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조금 알고 나면 조금 스스로 약간 위축이 돼요. 이게 내가 괜히 찝찝한데 이거 보내드려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사용할 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면 해야지. 일반 화학적 방제 해야지. 그러니까 좀 복장 착용 그렇게 하고 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선택을 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독성이 발암성이라든가 급성 독성이라는 그런 게 그래도 조금 적게 나온 걸로, 적다기보다는 거기에 있음이 체크가 안 된 걸로 저는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식물의 경험이 되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일반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식물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물을 다룬 거를 기간을 따지면 제가 25임에도 불구하고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재 공부를 하고, 저기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다육식물, 일반 관엽까지는 말씀을 100%는 못 드리겠어. 제가 주력으로 테스트한 거는 다육식물이니까. 지상부에 생기는, 이 표면에 생기는 질환은 친환경 자재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지하부에 생기는 거는 친환경 자재로 커버가 잘 안 돼. 우리가 보통 무름병이라고 하는, 다음에 한번 조금 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무름병은 곰팡이성 질환이에요. 마이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곰팡이성 계열의 약재를 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전 영상도 있지만 그거는 따로 제가 다뤄 드릴게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일반 관행방제 농약도 무름병은 안 잡혀. 힘들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다육식물은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외부에서 도입된, 해외에서 도입된 식물이잖아요. 자생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약재 방제를 이렇게 농약을 치던 친환경자재를 하던 뭐를 하던 하더라도 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큰 이제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농약, 화학적 방제 거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어떤 병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게 정확하게 들어맞나 그걸 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오씨, 안 되네. 병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아직까지. 그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걸린 애들은 뭐 어떤 약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았으면 배추 무름병이 왜 걸려, 지금도. 그쵸? 그 전문적으로 박사님들이 수십 년 연구한 그 데이터, 그 약제인데. 그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농약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요거보다 영양으로 갔어요. 예방을 해야 되거든. 예방. 그래서 영양적인 면으로 간 거예요. 그 칼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영양, 식물의 몸을 만들어줘서 그 내병성 증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그 그 균이라고 하면 세균,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저기 하고, 자세하게가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만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지는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미생물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이건 제가 저희 집 배합도 그거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집 배합도에 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강점이라고 하는 뭐 비트모스라든가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되게 광범위해. 이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도 미생물이에요. 거기서 이제 유용 미생물이라는, 유용 미생물. 유용 미생물.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고, 저도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요 정도면은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식물 생활 그 재배하는데 이렇게 좀 괜찮다, 이렇게까지 저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요즘에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하되 약을 치더라도 좀 알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몸에 받을 수 있는 피해, 그 다음에 그 찜찜함,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호장구도 착용을 하고 환기도 시켜놓고 충분히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사실 핵심.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하나에 다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서로 다 다르죠. 틀리고 맞고가 아니야. 뭐 어떻게 틀리고 맞아? 그런 게 어딨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 식물의 정답이 없다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 서울대 가는 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학생이 10,000명이면 각기 서로 공부한 게 다 다르잖아요. 10,000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틀리고 맞고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그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웬만하면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경험, 그거를 한번 짬뽕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취미로 키우는 식물을 더 건강하게, 그 다음에 사고 파시는 분들은 수확량도 많이, 관상 가치도 더 좋게. 그래서 요번에 영상의 결론은 PM을 어떠한 증세가 있었을 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잿빛곰팡이 균이 나왔는데, 그 균을 해결함에 있어서 친환경자재에서는 어떻게 하고, 칼슘을 시비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화학적 방제에서도 어떤 식으로 골라라.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복장, 마스크, 살포할 때 환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성분 미납자, 요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제 눈에 익숙해야지 답변이 가도 많이 가요. 제가 카페에서도 그랬잖아. 성의 있는 답을 원하면 성의 있게 댓글도 좀 다시고, 성의 있게 댓글이라보다는 조금 재밌게 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눈에 익으니까, 팔을 안으로 굽는다며. 바깥으로 굽네.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뭐 카페에서 사진 올리라고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제가 글 쓴 게 밀려가지고 찾는 게 힘들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뭐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그렇고, 조금 제가 성의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조금 성의 있게 답이 오면 저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채를 상당히 많이 해드려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체계적으로.
취미생활 하시는데 조금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지금은 다육이 이제 지금 잠깐, 관리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새벽 온도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닷삭을 치고, 원래 닷삭을 칠 계획이 아니었는데, 조금 찜찜해서 이렇게 살균제를 그거를 쳤긴 했는데, 살충제를 쳐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데, 제가 조금 미루고 있어. 나름대로. 좀 미루고 있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날씨가 좀 더 회복이 된 다음에, 그때 실시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분갈이도 슬슬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겁내 많은 거 한 방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씨.